와, 날씨 우중충하네. 여러분, 저는 오늘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요. 점심을 먹으려고 합니다. 오늘 점심은 K밥마켓 감자 샐러드입니다. 야채를 같이 먹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추를 하나 씻어서 이렇게 받쳐서 먹으려고 합니다. 진짜 맛있어. 모자를 써야겠다. 포틀랜드 모자고요. 이번에 산 건 아니고 재작년에 갔을 때 샀습니다. 그럼 저는 요즘에 밥을 어떻게 해먹느냐, 일단 그로서리는 다 배달을 시켜요. 인스타카트에서 코스트코 배달을 시키고요. 저는 코스트코 멤버십도 있어서 할인을 조금 받습니다. 멤버십 있는 사람은 할인을 조금 해주고, 또 최근에 알게 된 게 롯데마트가 있더라고요. 롯데마트 웹사이트가 있어서 거기서 김치를 사 먹는데 가격이 괜찮아요. 김치 가격이 괜찮고 종류가 다양합니다. 뭐 파김치, 석박지, 일반 김치 해가지고 제가 사 먹는 것보다 가성비가 좋아요. 요즘에 인스타카트에서랑 우버이츠에서 텍스를 더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배달 음식이나 이렇게 음식 그로서리 배달에도 세금을 더 붙이니까 식재료 값이 어쨌든 제가 음식에 쓰는 비용이 더 늘어난 거. 그런 의미에서 K1마켓이 가성비가 좋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한동안 쭉 이용하다가 좀 쉬었어요. 운동도 안 하고 맛있는 거를 맨날 먹으니까 살이 좀 찌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게 먹어야겠다, 이제 닭가슴살 이런 것도 먹고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배달 음식만 더 해먹는다. 반찬 배달을 끊고 건강하게 야채와 고기, 다이어트 식단을 하려고 했으나 결국은 우버이츠만 더 시키게 됐다. 돈도 더 들고 살도 더 쪘습니다. 그래서 다시 K밥마켓으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친구가 추천해줘서 다른 반찬 배달을 먹었어요. 먹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온 이유는 물론 거기도 맛있었어요. 맛있는데 반찬 위주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럼 밥이랑 반찬이랑 먹는 건데, 사실 그런 반찬은 H마트나 한남 가도 살 수 있거든요. 근데 K1마켓이 좋은 이유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해줍니다. 약간 이런 거. 이것도 감자, 내가 이거 언제 이러고 있어요, 제가. 언제 이러고 있습니까? 뭐 하면 하겠지. 근데 이거 언제 이러고 있어. 그리고 뭔가 내가 하는 것보다 손이 한 개 혹은 두 개 더 필요한 요리를 줍니다. 밀키트니까 재료가 같이 오거든요. 근데 재료가 우리 집에 다 있어. 근데 이런 요리가 돼. 그래서 요리를 배우는 것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 요리할 때 뭐 밀가루나 전분 같은 거 사용할 줄 모르는데, 여기서 온 밀키트를 보고 이거 나중에 나도 해먹겠다라고 이렇게 학습을 할 수 있는. 근데 하지만 해먹은 적은 없다. 제가 미국에서 사온 커피 이거 먹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네스프레소 저 기계를 지금 한 3년 넘게 쓰고 있는데, 네스프레소 커피를 거의 다 먹어본 것 같아요. 근데 먹어보면서 다 맛있지가 않아. 그 중에서 제가 맛있을 거, 제 입맛에 맞는 거 한 3개 정도 추려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먹는데, 그것도 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걸로 바꾸려고 합니다. 기계도 바꿔야 되고,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고 싶어요. 커피콩 사다가 갈아서 먹고 싶은데, 기계가 또 가격대가 되게 다르단 말이죠. 너무 비싸. 그래서 걔는 나중으로 미루고, 일단은 다른 캡슐 머신을 사려고 해요. 다른 캡슐 머신인데 여러가지 캡슐을 호환할 수 있는 기계를 사려고 합니다. 별로 안 비싸더라고요. 주변이 지저분한가? 여러분, 저는 유퀴즈를 유튜브로 보거든요. 요약된 거를. 근데 얼마 전에 행복 박사님이 나왔어요. 행복을 연구하시는 박사님이 나왔단 말이죠. 저희는 모두가 행복에 대해 관심이 있고 우리가 모두 행복하길 바라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냐,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돈이 없으면 불행한 건 많지만 돈이 어느 정도 이상 있으면은 그렇게 행복이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들이 많아요. 행복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단 말이죠. 근데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서는 행복을 잘 느끼는 사람은 유전적으로 그렇게 타고났다고 들었어요. 보면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지 않나요? 별로 걱정 없고 그냥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 친구들이 이렇게 한둘씩 있잖아요. 저는 그런 타입은 아니에요. 약간 불평이 좀 많고 약간 불만족이 되게 높은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최근에는 그러진 않아요. 이게 최근 2, 3년 동안은 아직까지도 저한테 넌 똑같이 불평이 많아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봤을 때 저 스스로 많이 행복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약간 그 영상을 보면서 그 박사님이 하신 얘기,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갈지 몰라요. 산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 박사님 말씀도 제가 생각하는 거를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나누고 싶어요. 근데 저는 일단 저뿐만 아니라 저는 밀레니엄 세대란 말이죠. 밀레니엄 세대 중에서 일단은 그거는 좀 제외할게요. 일단은 유전적으로 행복을 잘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좀 빼야 돼. 제 생각에 그런 사람들은 진짜 극소수야. 나 같은 사람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느낀 거는 유전적으로도 있지만 환경적인 것도 있어요. 제가 여기 캐나다 와서 캐나다 이민 1.5세대를 보잖아요. 1.5세대 한국인들. 그리고 저같이 나이 들어서 캐나다 온 사람들을 보면은 결이 달라. 여기서 사는 1.5세대 애들은 약간 좀 스트레스가 덜하고 이렇게 유한 게 있어. 부드러운 게 있는데 뭔가 한국에서 살다 온 애들은 뭔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살짝 날이 서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튼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일단은 그 박사님이 하신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그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야. 일단은 제 경험을 먼저 얘기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행복해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밀레니엄 세대인 저는 한국에서 자라면서 행복할 일이 그렇게 많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왜냐면은 10대 때도 학교 오래 있어. 특히 고등학교 때 한 게 기억이 납니까? 그냥 학교만 있다가 그런 거죠. 20살 때도 조금 술 먹고 놀다가 취준하고 첫 취업해서 회사가 너무 똥이야. 그래서 이직을 하고 이러니까 10대 20대를 행복하게 보낸 밀레니엄 세대 친구들은 많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더 개발해서 그걸로 돈을 벌고 이렇게 행복의 루트를 만들어가는 똑똑한 친구들이 있는데 저 때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한국 회사를 다니면서 이게 제가 캐나다에 온 이유기도 했는데 나는 한국에서 회사 취업하고 일을 하면 내가 다 너무 행복하고 부자 되고 너무 내 삶이 완벽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아. 그러면서 제가 살아온 생을 돌아봤을 때 워홀한 그 시기가 너무 행복했었고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행복했어. 그때는 그런 것도 있어요. 약간 내가 일을 안 했어서 그러니까 학교를 안 다녀서 행복한 거였나? 혹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잘 확신이 없었단 말이죠. 그때 돌아올 결심을 할 당시에는. 근데 저는 지금 와서는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왜 행복하냐면은 일단은 회사에서 스트레스 안 받아. 회사에서의 사람 스트레스가 없다. 회사 말고 개인적인 친구나 모임 같은 곳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선택적으로 만날 수 있는 건데 회사에서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냥 회사니까 만나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나한테 스트레스를 줘. 그거는 약간 내가 도망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그걸 잘 다루지 못한다면은.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난 행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는 회사 사람들이 다 착하다. 물론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저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내가 다녔던 회사 사람들은 다 착했어. 이게 캐나다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미국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회사에서 일하는 환경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했고 와보니까 맞습니다. 이제 지금 캐나다 산지 7년 넘어가는데 회사 생활도 오래 했잖아요. 물론 한국에서 아닌 회사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의 얘기를 잠깐 드렸고 이제 박사님이 했던 얘기가 기억나는 게 걱정과 스트레스가 없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행복하려면은 행복한 일이 있어야 된대요. 행복은 이런 스트레스와 불만에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각각 독립적인 거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행복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빈도가 자주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20대 내내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내가 싫어하는 걸 없으면 난 행복해질 거야. 근데 그것보다는 좋아하는 일을 만들어야 행복을 한 거죠. 그러라고 하셨습니다. 박사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맞겠죠. 그래서 행복하는 거는 뭘 해야 행복하냐?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저는 좀 무취향의 사람이라서 막 좋아하고 막 즐기는 게 별로 없어요. 취미가 별로 없어. 음식도 좋아하는 음식 있진 않아. 그냥 싫어하는 것만 있을 뿐. 사실 싫어하는 것만 피해도 저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자주 해야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있잖아요. 행복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다. 이거 개소리다. 난 행복해. 이렇게 생각한다고 행복하지 않대요. 이거는 개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라고 말하는 사람들 말 믿지 마세요. 박사님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진짜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자주 해야지 행복한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외향인과 내향인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향인은 사람 안 만나고 집에 있는 걸 좋아한다?
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대요. 왜냐면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행복을 얻는다고 합니다. 뭐 내향인인 사람과 외향인인 사람한테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해줬을 때 행복도를 비교했더니 내향인이 더 행복도를 느낀대요. 저도 사실 내향인이라서 사람 만나는 거를 좋아해요. 근데 많이 못 만나. 기빨려서 많이 못 만난다. 제가 포틀랜드 갔다 와서 치과 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고 나왔는데 저는 약간 사람들 만나면은 집에서 쉬어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그런 거 좋아해요. 사실은 후반부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막 그 북유럽 사람들이 막 행복도가 뭐 1, 2, 3등 하잖아요. 뭐 핀란드, 노르웨이 이런 사람들 되게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행복하냐? 그 나라들의 특정이 있는데 개인주의 철학이 가장 발달된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교인 거 같아요. 비교.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야 행복한 거죠. 근데 저는 딱 그 말을 듣고 맞다고 생각이 든 게 한국에서는 사실 비교가 너무 많아. 취업을 했느니, 뭐 돈을 얼마 버느니, 어디 사느니, 여행 갔느니, 오마카세 갔느니 그런 게 너무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인스타그램도 많이 하고 물론 저는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달라요. 왜냐면은 유튜브는 약간 일방적이야. 사실은 그거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닌데 이런 구분이 또 잘 안 되던 어렸을 시기였었고 근데 지금 와서는 일단은 뭐 환경적으로 고립이 된 것도 있어요. 동창들도 여기 없고 친구들도 몇 없고 그렇다 보니까 고립이 된 상태이죠. 한국보다는. 그게 저는 좀 더 외로운 면도 있지만 더 행복하게 저를 해줍니다. 회사에서도 전 회사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한 2명 정도. 맨날 이렇게 마주쳐도 인사 안 해. 눈인사도 안 해. 근데 그게 불편하냐? 저는 편해요. 너무 편하고 캐나다 와서 진짜 좋은 거는 밥을 혼자 먹어서 너무 좋아. 개인주의가 너랑 저랑 너무 잘 맞는 거죠. 그 한국 회사 선배가 뭐 들어오자마자 집 언제 살 거냐, 뭐 돈 얼마 모았냐, 뭐 연봉 얼마 받았냐 이런 얘기가 듣기 싫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없어서 난 너무 좋다.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얘기가 산으로 갔는데 정리를 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내가 싫어하는 거를 하지 않는다 혹은 뭐 불행한 일을 없앤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행복한 일을 해야 되고요. 그거를 자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물론 뭐 해외여행, 뭐 쇼핑 이런 게 행복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비용이 많이 드는 거는 자주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내가 행복한 거를 찾아서 자주 맞닥뜨리게 하면은 여러분도 행복해지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있을 때는 아침마다 강아지 산책을 시키고 돌아오면서 맥도날드 커피를 1,000원짜리 먹는 게 행복이었어요. 또 요즘에는 건강에 안 좋지만 이 탄산수에 중독이 돼서 탄산수를 먹는 것도 행복이고 이런 거는 조금 안 되긴 하죠. 그래서 탄산수를 엄청 깔아놨습니다. 그것도 행복이고 여러분도 이런 걸 좀 찾아서 이렇게 앞으로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을 부딪히도록 해 놓으시고 그런 순간들이 맞을 때마다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난 지금 행복하다라고 느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행복한 하루를 보내셨기를 바라며 영상을 이만 마치겠습니다.